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쌤TV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또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마하, 특별히 그 백신 정책에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그 이스라엘 내 21세 이하 아이들 49만 3,705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그 조사한 결과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이 비접종자에 비해서 자가 면역 질환 발생률이 23% 높다는 그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23%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또 중요한 게 그 연구진이 백신 접종 후 평균 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연구는 이제 상관성,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애들이 자가 면역 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니까 연관성 연구 논문이죠. 그렇지만 23% 정도면 이건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깊은 그 인과성, 그러니까 원인 결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은 그 자신의 면역 세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상 조직,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죠. 그래서 거의 뭐 불치 내지는 난치, 그러니까 증상만 계속 그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 계통 약만 먹고 굉장히 힘든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그 백신 나오기 전부터 이 코로나 백신의 장기적인 부작용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임상 검사, 임상 시험을 통해서 밝힌 다음에 접종할지 말지 이제 그런 결정이 된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정말 그 보건당국, 제약사, 의료계 또 주류 언론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이런 모든 전문가들의 그런 경고, 워닝을 다 이제 개무시하고 뭐 개무시할 정도뿐만 아니라 또 특히 그 진짜 전문가들을 다 그 입을 막았죠. 그렇죠? 또 불이익을 주고 뭐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보건당국 제약사 의료계 주류 언론이 똘똘 뭉쳐서 계속 펼치는 그 공포심 조장하는 프로파간다를 아무 생각 없이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고 특히 부모님들 진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 사기 집단의 그 아이들의 건강을 그냥 내맡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어. 정말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그 음식 속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런 거 꼼꼼히 다 레이블 살펴보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런 독극물에 가까운 주사를 그냥 아이들에게 혈관 속에 이 주사기로 찔러 넣는 이런 무시무시한 행위를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사기 집단에 속았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뭐 저는 어쨌든 제 할 일은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일일이 붙잡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예, 하여튼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다 알아보시고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뉴스는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회원국이 많죠. 100몇십 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5월 19일에 팬데믹 조약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1월 달에 탈퇴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뭐 한국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 조약의 위험성, 이게 왜 위험한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각국 정부가 그 자국의 법률, 그러니까 팬데믹 관련돼서 이제 보건 정책이겠죠. 그런 법률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도록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니네 다 서명했으니까 WHO에서 만든 어떤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 없이 실험적인 그 제품, 뭐 백신도 될 수 있고 어떤 약물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배포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접종을 받든지 뭐 약을 복용하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제기하는 어떤 정당하게 제기하는 과학적인 그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또 다 음모론으로 이제 치부되든지 그 입틀막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회원국 인구 전체가 그런 실험적인 제품, 백신의 약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어떤 피해를 당해도 너네 다 서명하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뭐 그런 문제 생겨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 보상이나 구제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 와, 진짜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아니, WHO가 뭐라고 우리가 투표해갖고 뽑은 단체도 아니고 이익 단체 어떤 이익을 서로 어,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죠? 그런 진짜 그 별 뜻 없는 근데 거의 세계 정부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6월에 한국에 대선이 있다고 뭐 계속 지금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100만 배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이나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나 걱정하시지 뭐 정말 너무나 조용한 그 한국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여튼 어, 아직도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지 않았다. 예, 그런 씁쓸한 어, 표현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서는요, 또 한국 소식인데 그 한국이 지금 코로나 감염에 더 위험한 이유가 잦은 교류, 무더위, 여름철, 또 백신 효과 감소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심상치 않다. 또 여름에 뭐 또 제2, 제3의 팬데믹이 또 온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공포 조장하는 이런 기사를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뭐 잦은 교류, 무더위, 여름철, 또 백신 효과 감소 이게 문제 이런 게 이유가 돼서 또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다. 그러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기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수용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그냥 그 몰아놓고 그 안에서 계속 백신을 맞추면서 살면 돼요. 그죠? 그럼 뭐 교류도 없고 무더위도 없고 여름철도 피할 수 있고 백신 효과는 감소되면 계속 맞으면 되고 예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제가 멘트를 그 아재 개그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음.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높여서 코로나가 뭐 이게 갑자기 생긴 병도 아니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 아닙니까? 감기 바이러스. 그리고 뭐 교류가 뭐 1, 2년 안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무더위 여름철은 뭐 항상 예? 항상 그 있는 거고 백신 효과 감소? 아니 백신 효과가 감소되면 다시 계속 2차, 3차를 맞을 게 아니라 효과가 확실한 백신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면역력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요법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지켜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뭐 그냥 다 제약사 그냥 따까리 노릇을 하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의학계도 그렇고 뭐 주류 언론은 또 그런 내용들 또 광고비 받아가지고 퍼뜨리는데 또 바쁘고 그런 얘기 있죠. 한번 한두 번 실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실수는 그렇죠. 이거는 실력이죠, 실력. 나쁜 실력. 음,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는 와 이게 진짜 그 전 세계 언론을 대서특필하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뉴스인데 뭐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미국 상원의원 조사위원회에서 그 제약사하고 CDC 내부 문건에 근거해서 그 밝혀진 사실 이게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 위원회 전체 내용이 그 제가 쭉 봤는데 그 중에서 그 아주 제가 핵심적인 거 제일 중요한 내용만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고 그 내부 문건 그러니까 제약사하고 CDC하고 서로 주고받은 내부 문건 뭐 이메일 그 서류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밝혀진 사실 중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뭐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2021년 2월 28일 그 이스라엘 보건 당국이 미국 CDC에다가 이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후에 이제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젊은 층에서 심근염 발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통보를 해준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때 접종률이 벌써 높았거든요. 초기부터. 그러니까 2021년 2월 28일에 알려줬으니까 굉장히 빨리, 왜냐면 2020년 12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됐거든요. 백신 접종이. 그리고 2021년 4월 한 두 달 정도,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이 CDC 이제 보건당국 그 관계자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받은 그 자료, 그다음에 이제 미 국방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토대로 이 심근염 발병이 이거 좀 심각하다. 이게 예사롭지 않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까지 미국 그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거기에 벌써 2,926건의 사망 사례,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사례가, 그리고 이 중에 50%는 백신 접종하고 3일 안에 사망했다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그 에어백 결함으로 뭐 차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든지 한 명만 죽어도 모든 그 에어백 다 리콜하고, 그렇죠? 근데 2,926명이나 사망을 했는데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CDC, 또 FDA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2021년 5월에 그 CDC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제 좀 이거 알려야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 내부 회의를 한 거예요. 했는데 하지 말자. 그 취소하고, 공표할 것을 취소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그렇죠. 그래서 뭐 틱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다 그런 내용들 인터뷰했던 거, 주장했던 것들 다 그 센서라고 그러죠. 다 차단시키고 제한하고, 이게 다 그 바이든 정부 때 일어났던, 그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6개월 되었을 때 상황, 여기 미국입니다. 38만 4,270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고 4,812명 사망, 그리고 1,736명이 백신 접종 후 이틀 안에 사망했다고 이미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2021년 6월 정도에 벌써 이 정도의 그 심각한 부작용 사례,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완전 개무시되고 계속 2차, 3차, 4차, 지금 뭐 7차인가요? 8차까지 계속 맞췄던 이 미국의 보건 정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이거 말고도 뭐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이 코로나 사기 세력들 벌 받을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이거는 진짜, 왜냐면 너무나도 명백한 그 팩트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 막 그 비리들 들춰내면서 진짜 마가 운동을 벌이기 때문에 이건 마하 운동이죠. 분명히 벌받을 그 날이 올 거고, 또 제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뉴스는 이거 제가 보고 정말 코웃음이 나는데, 그 모더나가 독감하고 코로나 혼합 백신, 그러니까 두 가지 짬뽕한 그 백신 허가 신청을 취소한다. 그렇게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뉴스 나오자마자 뭐 당연히 그 자사 주가 떨어졌죠. 그 보니까 이제 미 식약청이 FDA에서 65세 이하 성인에서 이 혼합 백신, 독감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주는 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그거 허가할지 한번 그 심사해 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허가 신청 취소. 왜 취소한 거죠? 뭐 당연하죠. 없죠. 그런 그 임상 시험 결과가. 근데 이제 그 모더나 쪽에서는 일단 이제 취소하고 허가 신청 취소하지만 그 임상 시험 결과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일단 발뺌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보이는 임상시험 결과가 이게 없습니다. 없어. 있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조작 데이터를 조작했든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백신 업계는 지금 마하 운동에 이제 막혀서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네, 깜깜무소식. 자, 정말 미국 따라쟁이 한국이 이런 거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뉴스인데 미 식약청이 그 파이저하고 모더나 백신 제품에다가 어, 앞으로 세 가지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용은 아이들하고 65세 이하 성인층에서 접종 후 코로나 백신 100만 명당 접종자 100만 명당 8명에서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했다. 이거를 표기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6세에서 25세 사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00만 명당 38명에서 심근염, 심낭염 발생했다고 표기해라. 그리고 접종 후 5개월 안에 심근염 발생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다. 이것도 표기를 해라. 근데 정말 웃기는 건요. 이 수치가 보고된 사례에 근거한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 수치도 뭐 장난이 아니지만 어, 이거를 처음부터 했어야죠. 처음부터 사실 그죠? 백신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런 경고문을 표기하고도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맞았을까? 뭐 많이 맞았겠죠. 설마 뭐 100만 명당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뭐 합니까? 한국 질병청, 질병청, 그죠? 이런 거 따라 해야죠.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깜깜한 뭐 이런 말씀도 또 드려 죄송하지만 한국은 정말 IT 뭐 강국 지금 뭐 세계 뭐 무슨 뭐 10위 안에 뭐 선진국 대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이 의학 분야 그죠 보건 이쪽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더 이전 정말 너무나도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자 그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0년 동안 지속됐던 그 볼거리 백신 사기를 그 인터뷰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 제조사인 머크를 상대로 백신 개발 연구소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그 회사 소속 내부 고발자들이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 너무 그 사기가 많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팩트에 근거해서 RFK 주니어가 이런 그 주장을 핀 겁니다. 그 보면 그 이제 볼거리 백신은 그 MMR, 홍역, 볼거리, 풍진 그 세 가지 혼합 백신의 이제 한 부분인데 그 머크에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 예방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실제 알려진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것으로 그 확인이 되었고 그 이제 소송을 아까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 그 독점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의 안전, 백신이 그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던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몰크사에서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들은 그 머크가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그 공개하지 않은 채 그냥 그 효과 테스트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5% 예방 효과, 96% 예방 효과 그런 식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 백신 용량을 굉장히 그 많은 양,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바이러스를 더 많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임상시험 데이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내부 고발자가 밝힌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백신 개발 연구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그죠? 완전 팩트 베이스드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데이터 위조, 그다음에 위법 행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머크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고 또 FDA는 계속해서 이런 백신을 그냥 승인하고 공중보건 위협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FDA 국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의 변화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이걸 그 RFK 주니어가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그 마하 운동 이제 미국 그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정말 특히 백신 접종 관련돼서 정책에 쓰나미급 지금 변화가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몰려오고 있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바라기는 한국도 빨리 깨어나서 좀 이런 보건 정책들을 잘 수용해서 뭐 무조건 미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참고해서 정말 한국에 있는 그 부모님들, 아이들 또 일반인들 백신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제약사가 살아있는 한 그렇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적의 보건 정책을 펴야 되고 또 요원하죠,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지금 이런 자료들은 사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봐서 본인의 건강 또 특히 아이들의 건강 지키는데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